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종원입니다. 제가 이제 바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전형 분석과 함께 어떠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부분이요. 자료집 48쪽부터 설명해 드리면서 요 메인 화면에 뜨는 PT 화면을 통해서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여주시죠. 예. 요 PT 화면 보여주시고요.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설명회 자리에서 고3 학생들부터 고1 학생까지 아마 쭉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수능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일명요연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3 학생들이죠. 작년도 수능과 다르게 국어 A, B형이 통합되어서 국어 하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수학이 가형, 나형으로 구분되어서 이과 학생들이 수학 가형으로, 문과 학생들이 수학 나형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영어는 예전과 마찬가지 통합해서 치르고요. 한국사 필수인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제2외국어 문과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시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올해 수능에서 작년과 수능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입시 제도의 변화도 있지만요. 저희가 오른쪽 표에 나열했듯이 교육과정이 바뀌었고요. 교육과정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그와 결부된 교과서가 바뀝니다. 저 교육과정과 교과서 바뀐다는 얘기는 사실상 출제 범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국어조차도 A병에서 나눠졌던 것에서도 통합되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문과 학생들이 과학 지문에 어려워할 수 있고요. 또 이과 학생들은 그동안 국어 A형을 치르다가 주로 문학 지문에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되어서 실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고등학교 2학년과 고1 학생들은 사실 수능 체제의 틀은 올해 학생과 동일합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도 동일합니다. 다만 현재 고1과 고2 학생들은 영어의 평가 방식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은 1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거 하나만의 차이점입니다. 수능이라는 큰 틀의 출제 범위와 유형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고요. 혹시 이 가운데 중학교 학부모님도 오셨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확 바뀌냐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게 될 2021 수능부터 흔히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라 해서 그때까지 상당히 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아마 주목해 주실 것은 올해 고3 학생들이 작년과 수능의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부분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변화도 있다는 점 꼭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나머지 고2와 고1 학생들은 출제 경향의 범위는 크지 않지만 영어 하나가 절대평가로 바뀌어 실시된다라는 점을 아마 이해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희가 수능을 이해하고 대입제도를 이해하다 보면 아마 학부모님들이 입시를 치렀을 때하고 요즘 학생들하고 어떤 비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궁금할 것 같아서 잠깐 정리해봤습니다. 70년대 본구사 시절이었죠. 소위 이제 할아버지 세대들 가운데 대학을 나오셨다고 하면 대개 본구사를 치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부모님 세대는 학력고사 시대를 치렀습니다. 젊은 학부모님들이 혹시 수능을 치렀던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수능 치르는 세대가 만 42세 이하부터 수능을 치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학력고사 시험을 봐왔다고 봅니다. 자, 당시의 입시에서는 당연히 본고사가 중요했고 학력고사가 중요했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의 시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바뀌었죠. 수능을 치르면서 또 학생부도 중요해졌고요. 또 그와 또 결부해서 치러지는 대학별고사도 중요해졌습니다. 요즘의 입시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시라는 것이 제도가 나와서 옛날에 학력고사 시절은 뭐 전기대다 후기대다 이렇게 해서 입시를 실시했지만 요즘은 수시가 큰 입시의 큰 틀이 되면서 정시와 병행하는 입시 구조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문이과 통합형 수능을 지향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앞으로의 입시는 수시가 골격이 되는 수시가 대세가 되는 입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입시가 진행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통의 학부모들의 관심사가
상위권대는 과연 입시를 어떻게 전형하느냐? 정시 얼마 뽑고 수시 얼마 뽑느냐? 또 수시에는 전형별로 종합에서 얼마 뽑고 교과에서 얼마 뽑고 논술에서 얼마 뽑는가가 중요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실제 전체가 100% 했을 때 서연고, 서성안이 포함해서 7개 대학 기준을 정했습니다. 약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2만 명 가운데 학생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 인원이 전체 36%인 7,600명가량을 선발하니까 사실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부모님 때들 대학 들어가셨을 때 단지 본고사 잘 보면 됐고 학력고 점수만 높아보면 됐습니다. 그죠? 요즘은 수능이 높으면 수능 만점 받아서 정시는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몫으로 차지하는 수시 선발 인원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보시면 아마 일목요연하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논술 전형도 꽤 많은 인원 뽑습니다. 4,000여 명 뽑고요. 수시 실기 특기자 전형으로 2,400여 명. 정시 수능 전형으로 해서 약 6,000명 정도 선발하는데 이 인원이 전체 정도 인원에 2월까지 고려하게 되면 약 30% 정도 선발하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0% 정도까지를 수시에서 선발하니까 수시에서 어떻게든 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이제 수능 정시를 노려서 가봐야 될 상황인데 전형별로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보시게 되면 요즘 입시를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유리할지, 특히나 이제 현재 고1과 고2 학부모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시가 대세가 되고 있는 현재 입시에서 얼마만큼 내신을 잘 준비하고 중간고사가 5월달에 있고 기말고사가 7월때 있다고 하면 중간 기말고사를 어떻게 잘 대비할지에 대해서 가장 관심 갖게 아마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한 편 또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서울대 정시 결과를 잠깐 저희 보여드리는데요. 사실 저희가 입시 결과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스카이대는 학교에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추정한 자료인데요. 800점 표준 점수 기준에서 나올 수 있는 최종 합격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좀 더 자세하게 저희 자료집에 어디에 설명되어 있냐면 78쪽에 좀 더 서울대, 연대, 고대 순으로 해서 정확한 점수대가 아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요 학과별로 설명이 났지만 그 내용 보면서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당한 변화가 있었죠. 안정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영대 합격선이 소위 말하는 소비자아동, 농경제사학부보다 점수가 좀 낮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실 요즘에 경영에서 많은 학생들이 경영학과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점수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하겠지만 서울대라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아슬아슬한 커트라인 점수는 가기 어려우니까 그보다 좀 낮은 과를 찾다 보면 오히려 이제 높은 학과가 소위 이제 약간 합격선 하락이 있는 이런 상황을 아마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이제 세 개의 바둑이죠.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대결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정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알파고의 진익이 난다면 매년 빵꾸나는 정시학과를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기가 빵꾸난다더라, 여기가 빵꾸난다더라. 수시 추가 합격자 얼마가 나올 것이냐를 아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저희 역량상 어느 정도 예측만 가능하지 그 수많은 입시 변화를 다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매년 결과론적으로 보여드리지만 이 학과가 폭발했다, 이 학과가 빵꾸났다 정도를 아마 언급하는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의예과가 이제 526.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왔는데요. 아마 나중에 이제 올해 서울대 등 특히 상위권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가운데 과탐 투 과목을 과연 지원해야 되느냐, 응시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는 고민도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상위권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투 과목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 과목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은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식으로 뭐 아니면 도식으로 선택하기 불가피한 요즘의 상황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연대고대 정시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위 연대에서 가장 세다고 하는 연대 경영, 고대 경영학과 점수가 다른 중위과학과 점수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이건 최종 합격선 기준입니다. 당연히 최초 합격자 기준에서 연경, 고경이 다 높았는데 최종 이제 추가 합격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좀 뒤집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대 의예과도 마찬가지였죠.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보면 사실 서울대 의예과를 넘어섰는데 최종 합격자 기준에서 좀 점수가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대 의대가 이제 연대 의대보다 좀 높게 나온 이유는 고대 의대가 올해
정시에서 추가 합격자가 0명이었어요. 0명. 아예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합격자가 대거 발생한 연대의대보다 조금 점수가 높은 이런 상황으로 아마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점수는 학생부 100점 만점에다가 수능 표준 점수 9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거니까 조금 이제 점수 환산이 좀 복잡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수시 합격자의 합격수는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잠깐 살펴드리는데 대체로 스카이대의 경우에서는 교과 중심 전형은 1.1등급 초반대에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종합전은 1.23등급대, 그다음 노술 전형이 조금 서울대는 실시하지 않지만 연고대 기준에서는 2.7에서 3등급대가 2015학년도 기준으로 나왔던 거고요. 작년도도 저희가 대체로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 됐지만 대체로도 이 정도 유사하게 나왔다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교과 중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에 따른 내신 합격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치안도 마찬가지죠. 의치안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집에 83쪽에 작년도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대 의대가 이제 나군에서 모집하죠. 경희대 가군, 성대 나군, 아주 다군 이렇게 쭉 모집하는데 각각의 대학에 대한 점수 합격선이 다 다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대학별로 환산하는 점수 체계가 다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수능 1000점 만점인데 1000점이 실제 최고점 1000점이 거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최종 점수 987점 나왔고요. 경희대는 저게 이제 454.7 나온 곳은 수능 표준 점수 기준이 800점 기준이 아니라 대략 얼마죠? 500점, 600점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환산 방법에 대한 표는 저희 자료집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실제 어떤 점수 기준에서 나온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표를 보고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대가 작년보다 조금 더 합격선이 하락했고요. 한의대는 좀 더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의치안 작년도 입시 결과를 저희가 추이를 보다 보면 정말 저희가 가슴 아픈 얘기이긴 하지만 작년도 말에 두산 한 모기업에서 20대 직원에 대한 신입 지원이었죠. 아마 명예퇴직이라는 큰 뉴스가 한번 언론에 한번 장식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이 이건 아니다. 일단 전문직으로 가자. 그 의대에 몰렸고요. 그래도 전문직으로 가자. 교대에 몰렸습니다. 저희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결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고대 문과 합격선도 교대 폭발 때문에 좀 낮아졌고요. 실제 서울대 포함한 연대 고대 20계열 합격선도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전문직 선호가 아주 가파르게 오래가는 성향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도 아마 그러한 성향들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치대 수시학자 결과인데요. 2021학년도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처 작년도 입시 결과도 이에 준하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치대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엄청나게 센 대학들이 조금씩 약화되는 것을 통해서 약간 합격선의 변화는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로 교과 전형으로 또는 교과 성적 자체가 1등급 초반대다. 논술 전형으로 치러봤자 2등급대 합격선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또 준비한 내용이었는데요. 실제 결과는 자세한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건 이제 수학 가형에 대해서 어떤 입시 변화가 있는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수능의 변화가 있는가를. 자, 제가 가장 제목으로 뭘 정해놨냐면 올해 수학 가형은 작년과 수능과 비교했을 때 과목 및 단원의 재구성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작년까지는요 4과목을 시험 봤는데 올해는 3과목을 시험 칩니다. 그죠? 3과목을 시험니까 사실상 빠지는 단원과 추가되는 단원과 중복되는 단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시게 되면 미적분이라는 새로운 과목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작년도 수학 2에서 왔고요. 상학함수는 수학 2에서 왔고요. 그다음 미분법은 수의 미분법이었죠. 그다음 적분법은 적통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과목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단으로 구성된 것이 미적분 2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는 보통 이해하신 적분과 통계 그 통계 단원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기하 벡터, 기백이라는데 기백은 작년도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 흔히 수의, 적통, 기백 이렇게 4과목에서 시험법이 나왔던 것이
새롭게 구성된 세 과목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많은 단원이 빠지기도 했고 또 겹치는 단원도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능과 비교했을 때 빠진 단원은 뭐냐? 수열에서 수학이래 수열이 아예 빠졌고요. 이과 범위에서는 다음에 이제 수열이 극한에 빠졌고요. 행렬이 빠졌고 1차 변환에 빠졌고 방정식과 부등식 고차 방정식이죠 빠졌고 함수익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적의 시험 범위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올해 일단 재수라는 수험생들은 이 단원 재구성, 과목 재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올해 새롭게 고3이 되어서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식의 패턴을 가지고서 수능에 출제되고 있다. 어쨌든 작년하고는 상당한 좀 변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학 나형이죠. 수학 나형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제가 빨갛게 주목한 글 써놨지만 지금까지 2005 수능 이후부터요. 작년도 수능까지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던 신규 단원이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수학 2에서 집합과 명제가 함수라는 단원입니다. 그죠? 아마 이제 부모님들 연배에서 보통 생각하시면 집합과 명제는 상당하게 친숙한 단원입니다.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뭐 정석책을 보든 해법책을 보든 간에 처음 치렀던 과정 첫 단원이 집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단원이 그동안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문과 수학 나형에서 올해부터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번 3월 모의고사에 이 문제가 출제되었죠. 집합이 나왔고 명제가 나왔고 함수가 나왔습니다. 합성함수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단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가 신규 단원을 적어놨는데 요거는 또 다른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요. 사실 이과 수험생들 가운데 수학 가형 치르는 수험생이죠. 이과 치르는 수학 가형 학생들 가운데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내가 뭐 문이과 교차를 하는 학과에 들어간다거나 지방 이공계열을 간다고 생각하면 꼭 어려운 수학 가형을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수학 나형을 허용하니까. 그럼 이제 수학 가형에서 나형 갈아타기가 보통은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때 있었는데 실제 갈아타기 상황이 올해부터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과가 치르는 시험 범위하고 이과가 치르는 시험 범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같은 것은 확률과 통계 하나만 같습니다. 그죠? 하나만 같고 미적분 1과 그 다음에 수학 2에서 다루는 단원들은 문과생들만 치르는 시험 범위다 보니까 이런 점을 참고해서 아마 갈아타기 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아마 갈아타기 하는 것이 아마 혹시 그렇다 한다면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문과생들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에서 모두 배운 과목이 모두 4과목입니다. 그죠? 수일, 수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4과목 가운데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일 빼고 나머지 3과목이 다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언급했던 이과는 수일, 수의, 미적분 1, 2, 확통, 기백 다 배우는데 그 가운데 뒤에 배우는 3과목만 수능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출제해야 되는 패턴이 예전과 많이 바뀌다 보니까 혹시 나중에 이런 것을 참고해서 뭐 고1 때, 중학교 때 일종의 공부를 미리 한다고 한다면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뭐 내신 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수학과 수능 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수학을 좀 구분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변화는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특차대학, 경찰대, 육해공사, 사관학교 시험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사관학교 시험까지도 수학 가형 나형으로 나눠서 치다 보니까 그런 출제 범위의 변화를 꼭 인지하시고 특수대학, 경찰대, 사관학교 지원할 때도 1차 학과 시험을 볼 때 꼭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단원은 이제 예전 수능 문제를 참고하면 된다는 것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어에 대해서도 조금 변화가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요약해 말씀드리는데요. A병이 통합되어 실시되어죠. 그래서 합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이 각각 15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 때요. 실제는 이제 6월 모의고사 때 어떻게 출제되는 방향이 중요한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어쨌든 통합되어서 실시되는 것을 준비해 두시고 실제 지금 이 상황에서 국어를 대비할 때 어떤 기출문을 참고하느냐 봤을 때는 A형도 보시고 B형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 A형에서 취급했던 단원들이 통합에 나오기도 하고 B형에서 취급했던 단원들이 통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을 참고하시고요. 다만
어떤 유형에서 독자적으로 다뤘던 문항들, 예를 들면 중세국어 같이 국어 비영리에서 다뤘던 문항들은 일단 통합범위에서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범위에서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것이 빠졌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준비하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주요 대학 전형별로 이제 6개 대학 수시 교과 종합 특기자 논술 정시에 대한 인원과 인원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주목할 수 있는 전형만 적어놨는데요. 서울대는 지역균형이 이제 올해 전체 대학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그죠? 음대, 미대까지 확장되었죠. 그런 점 참고해서 그래서 그렇게 음대, 미대까지 확장이 되었을 때는 어쨌든 학교에서 뽑혀가는 인원은 딱 2명입니다. 그죠? 전체적 인원이 2명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뭐 예체능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계열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달라진 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연세대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 487명, 전년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하면 일반고만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 인원은 일반고에서도 뽑고 자사고에서도 뽑고 특목고에서 다 뽑습니다. 그죠? 약간 양상만 다를 뿐이지 그런 식의 경우를 좀 준비해 주면 좋고요. 고대도 태풍 늘어났어. 융합형 전형이라서 505명. 전년보다 많은 인원 늘어났으니까 그 늘어난 거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강대는 일반형 286명 뽑는 전형이 작년도 수능 최저 기준보다는 상당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죠? 완화된 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도전할지를 고려해 주시고요. 성대는 이제 성균 인재 전형이 760명, 계열별로 모집하는데 상당수 인원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계열별로 모집하다 보니까 특정한 학과에 대한 뭐 스펙보다는 좀 더 폭넓은 스펙을 쌓았다. 아니면 내신에서 월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성균 인재정에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한양대 종합전형 958명 상당히 많이 뽑죠. 이 전형도 이제 일단 교과 내신을 반영하지 않지만 그래도 교과 성적과 관련된 수상 실적이 좀 더 우수하게 판정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서 같은 수상 실적이어도 교과 우수상과 관련된 수상 실적이 많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선발모형은 이제 큰 틀에서 보겠습니다. 그죠? 입시를 뭐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상황이고 좀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수시는 모두 몇 번 지원했습니까? 6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그죠? 정시는 강하다고 3번 지원할 수 있고요. 수시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고 특기자 전형 등이 있습니다. 저 큰 틀에서 4가지 전형 가운데 내가 어디 전형에 유리할지에 대한 공략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가 전체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를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주르륵 수시에 한번 써봐서 다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올해 대입 전형의 큰 특징입니다. 그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집에는 이제 미리 넘어갔었지만 앞에 48쪽 시작할 때 그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죠? 잠시 한번 보시죠. 48쪽. 아마 이제 고1과 고2 학부모님들 계시겠지만 당장 올해 고3 학부모님들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2개의 날짜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가장 큰 중요한 날짜, 수시 원서 접수 시작하는 날이죠. 그죠? 언제입니까? 9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9월 10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 8월달 한 달 내내 어느 수시에서 대학을 정해야 될지 어느 전형을 정해야 될지를 다 그동안 상담과 모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고1도 고2도 마찬가지지만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초에 아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시는 수시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올킬 됐을 때 올킬 되는 경우 많이 씁니다. 실제로 올킬 됐을 때 정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올해 정시 원서 접수는 언제 합니까? 12월 31일 날 합니다. 12월 31일 날. 아마 제 기억에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정시 원서 접수하는 것은 아마 올해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저도 드라마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태양의 후예 송중기가 대상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건 막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서 원서를 클릭할 때가 입니다. 상당히 좀 쓸쓸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수시에 다 되면 이게 필요 없고요. 그죠? 수시에 다 안 됐을 때는 그때가 정시원전 접수다. 그때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마 올해 준비를 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체 모집 인원이 좀 감소했는데요. 실제 이거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주요 대학은 다 동일합니다. 모집 인원이.
주요 대학이 어떤 여러 가지 뭐 정부 정책 때문에 서울대가 모집 인원 줄였고 연대가 줄였고 고대가 줄였다는 말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요 가고 싶은 대학은 동일합니다. 지방 대학이 줄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수시 모집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대학을 통틀어 더라도 약 70% 정도가 수시에서 선발하니까 그 위력을 아마 감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학생부 전형에서는 이제 종합 전형 비중이 전체 100명 중 20명 가까이 뽑으니까 그거조차도 앞에서 언급했었지만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이제 발표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수시는 이제 대체로 학생부 중심이긴 한데 주요 대학별로 논술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신이 나쁘다, 모든 것을 수시를 포기해드리냐 라는 것보다는 내신이 나쁘면 수시는 일단 논술, 그 다음에 내신이 전혀 안 들어가거나 거의 극미하게 들어가는 정시로 가면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대학별 모집의강 이해 및 대책인데요. 그 원서를 어떻게 보고 모집 요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오늘 뭐 자세한 설명을 다 해드릴 수 없지만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갖고요. 입학처 들어가셔갖고 모집명을 보신 다음에 내가 내 아들, 내 딸, 우리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고 전형이 뭐고 모집 단위가 뭐고 정원이 뭐고 전형 요소가 뭐고 이거 다 찾아보면 됩니다. 그다음 지원 자격 중요하죠. 지원 자격 안 되면 내가 다 필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합격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 경쟁률, 자기도 어떤 합격선, 내신 합격선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이제 정보 어떻게 찾아가느냐? 대학원 페이지가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대교협에도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중요하고요. 교육청 학원 등에서 입시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 요즘에서 대입이 정보 찾기가 어려워서 가기 어렵다는 얘기는 사실상 검색만 잘하면, 찾아가기만 잘하면 대부분 해결은 됩니다. 대부분 해결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해 드렸고요. 실제 공교육의 역량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입시가 큰 변화가 없다, 입시가 항상 동일하게 운영되는 상태에서 수시가 계속 대세가 된다면요, 공교육이 승리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공교육이 왜 승리 못하느냐? 입시가 해마다 바뀌어요. 해마다 바뀌어요. 이것 때문에 계속 예측과 변화를 가지니까 이게 공교육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실제 현재 학교에서는 전문 진학 교사단이 아예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교육청 광역별로 실시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상당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특수시는 그 정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잘 참고해서 아마 준비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통계 읽는 입시 환경인데요. 뭐 고3 학생들은 뭐 성적 좋으면 다 들어간다 생각하지만 일단은 뭐 제가 수능 응시자 대비 고교가 전체적으로 일반고가 1,800개 있습니다. 그죠? 중학교는 3,200개 있고요. 대략 가고 싶은 대학, 스카이대, 서울대, 뭐 주요 대학들 인원을 보시면은 입시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예전에 부모님 때는요, 오히려 학교 수는 요즘하고 크게 변하지 않았겠죠? 일종의 인원수만 많았죠. 인원수만 많았죠.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1등을 해도, 중학교 1등을 해도 실질적으로 서영고 갔을 때 비중으로 보면 뭐 거의 한 명꼴로 간다. 그러니까 어느 중학교 나왔다 생각하면 우리 중학교에서는 그냥 대략 한 명만 서울대 간다도 통계적으로는 이런 상황이니까 뭐 특히 고등학교는 특목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한 인원이 많이 가다 보면 아예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못 가는 인원이 절반가량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대 입시 변화 간단히 살펴보면 이거는요, 올해 고3만 해당이 안 됩니다. 많이 올해 고3만 누가 해당되느냐? 재수하는 경우가 해당되고요. 올해 고1 해당되는 이게 2018 고대 입시 변화 그 면에서 큰데요. 고대 입시가 내년도부터는요 수시 논술이 없습니다. 반면에 경쟁대학은 연대 논술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변화가 있고요. 정시에서 뽑는 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15%입니다. 전체 정원에 15명 뽑습니다.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수시가 대세가 되고 정시 인원 축소가 되는 상황들을 아마 고대의 이런 촉진에 의해서 아마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건 고대 입시의 변화지만은 성대, 연대, 서강대는 현재 2017 입시라고 유사하게는 갑니다. 유사하게 가는데 아마 수가 좀 늘고 정치가 줄겠죠, 그죠? 근데 좀 파격적으로 고대 입시 변화가 상당히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폭 늘어났죠. 이런 늘어났는데 요 늘어난 인원은 제가 예상했을 때는 무조건 특목고한테만 불이익도 아니고 일반고한테 이익만도 아닐 겁니다. 그죠? 아마 일반고와 특목고가 고르게 분배되어서 선발되는 현재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 스타일을 아마 생각하시면 좀 더 그쪽에 맞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형별로 이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거 좋으냐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주로 중상위권대 이상을 간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반고 기준에서 1.7등급 이내, 학생부 종합이다 적어도 2.7등급 이내이면서 비교과 성적이 우수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다 수능 최저 기준이 요구되니까 대체로 2등급대 수능 나와야 되고요. 특기자라고 한다면 뭐 외고 학생들이라든지 과학고 학생들, 아니면 그와 유사한 특색을 갖고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나 자사고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고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슈 겪지만 맞춤형 유도가 필요한데요. 자기 학교의 선배들, 구체적으로 자기 학교 선배들이 어떤 점수의 내신과 스펙을 가지고서 종합전형에 합격했는가, 또 특기자 전형에 합격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올해의 입시에 대한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수시와 정시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요. 큰 틀에서의 일목요연히 정리해봤습니다. 학생부 성적 좋다. 당연히 이제 수시 중심으로 대비해야 되고요. 왜냐면요, 정시까지 가면 학생부 성적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대체로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냐? 수시에서 정시까지 바라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안정 지원 또는 적정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 학생부보다 수능이 좋다. 수능이 월등하다. 나는 학생부는 거의 9등급 뭐 깔았는데 수능은 100점 맞출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정시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다만 수시도 안 써보긴 뭐하니까 다 지르는 거죠. 소신상향 및 적정 지원, 이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안 쓰는 것이 계속 씁니다. 쓰는 게 남들 다 쓰는데. 그렇습니다. 학생부와 수능이 거의 똔똔이다,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수시와 정시에 대한 비중을 그래도 이 학생은 수능에 그래도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의 비중을 약 6대4 정도의 심리적인 배분을 해놓고서 수시는 상향, 적정, 안정을 고르게 계단식으로 쓰는 것인데 실제 이때 원수가 제일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계단식으로 쓰다 보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국민대까지, 아니면 농구때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원수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계단식을 써서 재수불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상향, 적정이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정, 안정으로 깔아서 쓰시는 거고, 조금 내가 점수가 정시 때 너무 잘 나와서 수시에 가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성적은 뭐 가지고 판단하냐? 가능하면 6월 모의 성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교육청과 9월 모의고사는 당시에 수시에 접수할 때 바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지원할 때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내신은 이제 당연히 고1, 2, 고2 결과를 보지만 고3 1학기가 마지막 남았으니까 고3 1학기 마지막 결과를 잘 봐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다음에 3부, 4부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제 설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